미국 기업들이 지난달 8만 명의 직원을 해고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블룸버그가 보도한 월간 감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기업들의 해고 건수는 지난달인 4월과 비교했을 때 20%가 늘었습니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요. 총 8만 명 중 25%는 회사의 폐업으로 인해서 실업을 하게 된 것이었고요. 이 중 특이한 3,900명, 약 5%는 인공지능 때문에 해고가 되었다고 합니다. 기업들이 직원들을 해고하는 이유로 인공지능이 기재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드디어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자리 감소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는데요. 이 골드만삭스는 최근 챗 GPT와 같은 생성형 AI의 개발이 전 세계적으로 3억 개의 일자리를 대체하게 될 것이라는 연구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보고서대로 전 세계 3억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면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요. 우리 사회와 경제에는 도대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정말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업과 정부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정부가 모든 것을 다 해줄 수는 없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개인이 이러한 시대의 변화를 면밀히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기업들의 정리해고 누적 규모는 무려 42만 명에 가까웠는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는 4배가 넘게 늘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초기인 202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하는데요. 미국의 전체 고용 시장은 탄탄하다는 지표가 여전히 잇따르고 있지만 대기업이나 테크 기업들의 고임금 일자리에서는 지속적으로 해고가 일어나고 있어서 업계에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과 강력한 긴축, 그리고 인공지능의 본격적인 개발 여파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테크 기업들의 고임금 일자리는 줄어들고 인공지능의 본격적인 개발에 따른 전체적인 일자리 감소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도 주식시장은 최근 상승하며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에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존은 인공지능을 산업에 도입해서 자동화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아마존 로보틱스는요, 세계 최고의 대규모 모바일 산업용 로봇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로봇 플릿의 최근 핵심은 프로테우스 로봇입니다. 로봇 청소기처럼 생겨서 여러 대가 혼자서 돌아다니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아마존의 물류창고에서 완전 자율주행을 하고 있는 로봇입니다. 프로테우스는 자율주행으로 물류창고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공간을 인식하고 데이터를 수집하면서 동시에 물건을 옮기기도 합니다. 엔비디아의 옴니버스에 구축된 엔비디아 아이작 심이 물리적으로 정확한 포토리얼 시뮬레이션을 제작해서 프로테우스가 아마존 물류창고에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엔비디아 젠슨 왕 CEO는 앞으로 대규모 산업들이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모든 것을 디지털 방식으로 옮겨 놓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물리적 제품을 만드는 것 외에도 생산시설 자체를 디지털 데이터에 그대로 옮겨서 인공지능을 활용해 원하는 방식으로 시뮬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제조기업들은 생산 과정의 변화를 주려면 직접 생산시설을 세우고 바꾸면서 그 시간 동안 생산량 손실을 감수해야 했는데요.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생산시설을 옴니버스란 가상의 디지털 공간으로 옮겨서 인공지능을 활용해 생산 손실 없이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젠슨 황은 이런 디지털 트윈을 이야기하면서 엔비디아의 옴니버스가 디지털과 물리적 환경을 연결하는 산업 디지털화를 위한 플랫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물리적 시설을 만들기 전에 디지털 트윈에서 물리적인 시설이 어떻게 하면 최적화되어 설계되고 운영될 수 있는지를 시뮬레이션 하게 되면 효율성과 속도를 높이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가상공장 통합을 통해 전 세계 공장 건설에 들어가는 수십억 달러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고요. 인공지능이 현실 세계에서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는지 금방 알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생산 현장에서 인공지능이 먼저 적용되었고 이제 소비자에게로 나온 것이 바로 챗 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인 것입니다. 사용자와의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이 피드백을 강화하면서 점점 발전해 가는 거죠. 이 반도체 업계는 5천억 달러를 투자해서 이 84개의 새로운 반도체 공장인 팹을 구축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2030년까지 자동차 제조업체는 300개의 공장을 건설해서 2억 대의 전기차를 생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배터리 제조업체는 100개 이상의 메가 팩토리를 구축하고 있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인공지능이 생산 현장에서 엄청난 효율성으로 비용을 절감하고 속도를 높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최근에 보여준 폭발적인 엔비디아 주가의 힘인 것이죠. 영상 앞부분에서 보신 것처럼 아마존 물류창고로 가보면 디지털화가 물류에도 변화를 가져와서 전 세계 수십 평방피트의 창고에서 인공지능 로봇들이 상품을 운송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테슬라는 제조기업의 인공지능 기술과 로봇공학 재료 기술을 이용해 최고의 생산시설과 제품을 만들어내는 최강의 제조 혁신 기업입니다. 2022년 3월 22일 테슬라는 독일 베를린에서 기가팩토리를 오픈했는데요. 2019년에 건설 계획을 발표했고 2년 만에 가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행사장에는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유명 인사들이 참석했고요. 유럽 내 테슬라의 첫 생산 기지로 출발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테슬라의 기가팩토리는 선형 구조로 건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생산 능력 확장에 효율적으로 만들어졌고요. 가장 처음 공정은 철판을 잘라내는 프레스 공정입니다. 잘려진 철판은 다음 공정으로 이동되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무인 자동화 공정입니다. 테슬라는 지속적인 혁신으로 100% 무인 자동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잘려진 패널은 용접과 본딩을 위해서 차체 공장 바디샵으로 이동합니다. 큰 기계들이 정밀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정말 대단하죠. 이제 차체 공장으로 이동하는 컨베이어 벨트로 패널이 이동됩니다. 이제 다음 공정은 테슬라에서 가장 자랑하는 기가 캐스팅 공정입니다. 예전에는 접용접으로 모든 차체를 붙였지만 테슬라는 이 기가 프레스를 이용한 캐스팅으로 한 번에 프론트 바디와 레어 바디를 찍어냄으로써 기존 로봇의 3분의 2 가량을 제거하여 생산 속도를 높이고 부품 수를 줄였고요. 단차를 줄이는 등의 혁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퀄리티도 당연히 좋아지겠죠. 용접하는 부분이 없어지니까요. 말 그대로 100년 자동차 역사의 제조혁명을 이끄는 기술입니다. 기가 캐스팅에 들어가는 특수 합금은 우주항공 로켓 제조 회사인 스페이스X의 가볍고 단단한 소재를 만드는 혁신 기술에서 가져왔고요. 기가 캐스팅을 통해서 램프업 시간을 줄이는 데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이 비용면의 우위뿐 아니라 정확한 치수 제어로 전기차 조립 품질 향상에 큰 기여를 하게 되었는데요. 자, 이제 바디숍에서 각 패널의 용접과 본딩이 이루어진 다음 조립된 차체는 페인트를 칠하는 도장 공정으로 이동이 됩니다. 테슬라 자동차 제조 공정을 보게 되면 무인화를 하기에 충분한 스마트 공장의 단계를 살펴볼 수가 있고요. 이제 긴 터널을 통해서 도장 공장으로 이동한 다음에 이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생산량을 극대화하는 최첨단 스마트 팩토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장 전체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는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디지털 환경에서 실제 프로세스와 동일한 환경을 조성해서 이 프로세스를 에뮬레이션 해봄으로써 실제 생산 라인을 멈추지 않고서도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인공지능 스마트 팩토리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은 조립 공정인 의장 공장에서 마지막 생산 단계가 이루어지고요. 일론 머스크는 공장도 하나의 제품이라고 했습니다. 프로토타입 제작은 쉽지만 대량 생산이 정말 어렵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테슬라의 스마트 팩토리를 보게 되면 이 테슬라의 혁신적인 기술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투자 이야기로 넘어와서요. 지금 보여지고 있는 엔비디아의 주가 폭발은 어쩌면 20년 전에 닷컴 버블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이미 세상의 모든 것을 인터넷이라는 공간으로 옮겨 놓았고 인터넷 혁명이 시작된 20년 후인 인공지능이 새롭게 시작되는 시기이죠. 그래서 인공지능이 현실에서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변화시키기 시작했고 컴퓨팅 파워를 비롯한 인프라가 충분히 갖추어진 만큼 앞으로 인공지능의 열어갈 미래는 20년 전 닷컴 버블에서 부족했던 현실적인 부분을 채워나가면서 상당 부분 주가를 정당화해 나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첫 시작이 엔비디아였다면 마지막은 빅테크와 테슬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이 부자가 될 거대한 기회가 우리 눈앞에 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Ain't never seen it like this. They ain't never seen it like this. Like this. Never seen it like this. 2023년 5월 10일 구글 I/O에서 구글 CEO인 순다 피짜이가 구글 맵스에 대해서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특히 구글의 Immersive View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것을 보고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이 한 장면이 이번 구글 I/O를 대표적으로 보여준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구글 I/O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개발자들의 컨퍼런스입니다. 2008년에 구글 I/O를 처음 시작했고요. I와 O는 Input, Output 혹은 Innovation in the Open을 나타내는 약자입니다. 구글의 혁신을 뜻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행사 포맷은요, 구글 개발자의 날 행사와 비슷합니다. 2시간 넘게 이어진 구글 I/O에서 핵심은 인공지능이었습니다. 구글의 모든 앱과 클라우드 그리고 시스템에 인공지능을 적용한다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팜2로 알려진 인공지능 엔진에 구글의 모든 앱과 클라우드 시스템을 목적에 맞게 최적화해서 사용하는 것이 이번 구글 I/O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2시간 넘게 진행되는 이벤트가 없어서 구글 I/O가 일반인들이 보시기에는 좀 힘든 것이 사실이었는데요. 개발자들 중에서도 자기 분야에 관련된 부분만 보게 될 정도로 방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목을 끈 장면은 바로 구글 맵스였습니다.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잘 만들었네 하는 정도로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사실 구글의 인공지능 결정체가 바로 이 구글 맵스 이머시브 뷰에 통합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글 맵스는 우리의 물리적 공간을 디지털 공간으로 가져와서 현실감 있게 재구성하는 것인데요. 실제 그 길과 도로를 걸어가는 것처럼 공간을 구성해서 보여주고 공간에 있는 많은 정보들을 접목시켜서 하나의 정보 공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간 컴퓨팅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애플 비전 프로에 접목한 애플의 사례에서 설명을 드렸었죠. 구글 역시 구글 맵스를 통해서 공간 컴퓨팅을 재구성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애플이 어떻게 공간 컴퓨팅을 구현했는지 다시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드디어 애플의 비전 프로가 출시되었습니다.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주가는 첫날 반대로 움직이기도 했죠. 늘 그렇듯이 애플의 새 상품이 나오면 시기하듯 주가는 반대로 움직이다가 결국 장기 우상향하는 애플만의 법칙이 생겼습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랬는데요. 이번에도 비전 프로가 과연 그렇게 될지 점점 궁금해집니다. 애플 광고의 첫 문장은요, 바로 공간 컴퓨팅의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생소한 공간 컴퓨팅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메타버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애플은 이것을 공간 컴퓨팅이라고 재정의했습니다. 애플이 브랜딩하면 그 자체로 제품이 되는데요. 애플의 힘이 그만큼 막강하기 때문이죠. 메타버스라는 식상한 표현을 벗어던지고 과감하게 공간 컴퓨팅으로 브랜딩하면서 애플 비전 프로를 출시했습니다. 애플 비전 프로에 대한 반응은 엇갈리는데요.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의견도 있고 꼭 사용해 보고 싶다고 하는 매니아들도 있습니다. 애플 비전 프로의 핵심은 바로 확장성입니다. 컴퓨터가 애플 비전 프로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애플 비전 프로를 통해서 시야에 보이는 공간 전체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영화관도 되고 컴퓨터 모니터도 되고 친구들과의 채팅 앱도 될 수 있죠. 건축이나 디자인 산업의 3D 모델링 애플리케이션으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웹서핑도 할 수 있고요. 친구들과 채팅도 할 수 있습니다. 게임도 하고 영화도 할 수 있죠. 비전 프로를 통한 이 공간 안에서 실사 또는 확대와 축소 기능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손쉽게 대상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를 외부 공간으로 가져왔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애플이 왜 공간 컴퓨팅이라고 하는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요, 애플 비전 프로에도 인공지능이 활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물체와의 거리 간격을 이해해서
디지털 공간을 구성하고요. 디지털 공간을 실제 공간처럼 자동으로 구성하는 능력이 바로 애플 비전 프로의 인공지능이 하는 역할입니다. 다만 아마존의 프로테우스나 테슬라의 자율주행 FSD처럼 스스로 이동하는 능력은 빠져 있는 것인데요. 이들 모바일 인공지능에서 모바일이란 부분이 빠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이제 가속 컴퓨팅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공지능이 연구실에서 나와서 우리 삶의 현장으로 유입되는 인공지능의 아이폰 시대가 열렸다라고 말했죠. 가속 컴퓨팅이 뒷받침되었기에 애플 비전 프로라는 새로운 디바이스가 이렇게 출시될 수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애플 비전 프로를 보면서 우리 현실 세계를 가상 공간으로 그대로 복사하는 디지털 트윈이 점점 보편화되어 가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1990년대 인터넷 혁명 이후 우리 생활의 모든 것을 인터넷으로 옮겨 놓은 이후 거의 20-30년 만에 인공지능이 가상의 공간에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옮겨 놓는 메타버스의 시대, 애플의 표현을 빌리자면 공간 컴퓨팅의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공간을 지각하고 이해하는 인공지능의 발전 덕분입니다. 구글 맵스는 형식은 다르게 보이지만 결국 애플의 공간 컴퓨팅과 같은 원리로 공간을 디지털화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실리콘밸리 강자들의 대결은요, 인공지능을 어떻게 하면 자사의 시스템에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접목시켜서 인공지능 산업에서 우위를 점할 것인가가 핵심 목표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애플과 구글의 가장 큰 차이점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것은 애플은 아이폰과 아이패드, 맥북, 애플 와치 등의 하드웨어와 iOS와 같은 자사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가지고 있지만 구글은 소프트웨어에 한정되어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 컴퓨팅을 제대로 구현하려고 하려면요. 다시 말해서 구글 맵스 이머시브 뷰와 같은 혁신적인 프로덕트를 개발하고 나서 이것을 제대로 구현하려고 하면 하드웨어가 있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소프트웨어를 제대로 구현할 하드웨어가 필요한 것인데요. 이것은 2007년 아이폰 출시 프레젠테이션에서 스티브 잡스가 인용한 앨런 케의 말과도 상통합니다. 소프트웨어에 진심인 사람들은 스스로 하드웨어를 만든다고 했죠. One of the pioneers of our industry, Alan Kay, has had a lot of great quotes throughout the years. And I ran across one of them recently that explains how we look at this, explains why we go about doing things the way we do, because we love software. And here's the quote: "People who are really serious about software should make their own hardware." You know, Alan said this 30 years ago. And this is how we feel about it. And so we're bringing breakthrough software to a mobile device for the first time. It's 5 years ahead of anything on any other phone. 그래서 이번에 구글이 마음먹고 내놓은 상품이 바로 픽셀과 픽셀 폴드 스마트폰 그리고 픽셀 태블릿입니다. 미리 사용해본 사용자들의 경험이 꽤 괜찮다고 하는데요. We're completely upgrading everything you love about our A series with the gorgeous new Pixel 7a. Like all Pixel 7 series devices, Pixel 7a is powered by our flagship Google Tensor G2 chip, and it's paired with 8 gigabytes of RAM, which ensures Pixel 7a delivers best-in-class performance and intelligence. When Google asked me to spend the day with this tablet, I was a little apprehensive because I'm not a tech person. I don't know how things work all the time. But I'm a woman in STEM now. I'm on average 2 to 5 meetings a day. Today I got stuck on all these features, honey, the 360 of it all. The last time I was around this much sand, some of it got caught in my belly button and I had a pearl 2 weeks later. Look, there's a bird! So this is what I loved about my me time today. 6 shows just popped up based off of my preferences. And they were like, hey, girl. I would have made it funnier, but that was good.
My husband is actually a photographer, so I have to rely on him to make everything nice and pretty. But now, I love this picture of me and my son, but there's a boom mic there. Look, it's right here. You see this one? Get this mic. You see that? Magic eraser, like a circle or brush. I'm gonna do both. Boom! How cute is that? Introducing Google Pixel Fold. It combines Tensor G2, Android innovation, and AI for an incredible phone that unfolds into an incredible compact tablet. One is the dual screen interpreter mode. Your Pixel Fold can use both displays. Both displays. To provide a live translation to you and the person you're talking to. So it's really easy to connect across languages. 구글이 가진 엄청난 검색 데이터와 클라우드 그리고 소프트웨어에 인공지능을 활용한 놀라운 프로덕트를 이번 픽셀 폴드, 픽셀 태블릿이라는 하드웨어를 통해 세상에 선보이겠다는 것이 구글의 전략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VR 헤드셋이나 글래스 등을 통해서 공간 컴퓨팅을 구현하면서 인공지능 산업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겠다는 것이 바로 이번 구글 I/O에서 보여준 핵심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리콘밸리 빅테크들이 인공지능 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런 사례를 통해서 충분히 알 수가 있는데요. 테슬라는 이미 자율주행 FSD와 휴머노이드 로봇인 옵티머스를 통해서 공간 컴퓨팅을 구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테슬라의 움직이는 인공지능인 FSD를 살펴보면 스스로 공간을 인식하고 공간에서 움직이는 수많은 차들의 움직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미리 학습해서 사람보다도 더 안전하게 운전이라는 인간의 영역에서 인간을 충분히 대체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법 제도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단계를 위한 충분한 도로주행 데이터를 쌓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플의 비전 프로가 컴퓨터를 우리의 실제 공간으로 가져온 것처럼 테슬라의 자율주행 인공지능 FSD는 우리 실제 공간으로 인공지능이 들어와서 자신만의 방법대로 공간을 인식하고 전기차를 움직이면서 목표 지점까지 이동하는 것입니다. 테슬라는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인공지능 분야 선두 기업입니다. 동시에 전기차와 전기충전소인 슈퍼차저, 클린 에너지 저장 장치인 메가팩, 태양광 발전 시설과 같은 하드웨어를 가진 현실 인공지능 대표 기업입니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의 폭발적 성장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공지능을 우리 현실에서 어떻게 접목해서 생산성을 증가시킬까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컴퓨터 안에서 돌아가는 시스템이 아니라 실제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기업이 4차 산업혁명의 주인공이 될 것이란 사실입니다. 세계적인 경제학자인 제레미 리프킨은 인류 문명을 전환시켜온 세 가지 요소가 에너지, 의사소통, 그리고 이동성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인류 역사에서 문명은 그 시대의 주요 에너지원에 따라서 산업과 경제가 바뀌어 왔다고 했습니다. 수력, 증기기관, 전기, 신재생 에너지로 주요 에너지원이 전환되면서 새로운 문명이 시작된다는 것인데요. 의사소통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상대방이 있는 곳까지 직접 가서 이야기를 해야 했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화, 인터넷 같은 디지털 매체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고 있죠.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에 따라서 경제가 변해왔다는 것이 제레미 리프킨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소로 이동성인 모빌리티를 꼽았는데요. 얼마나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지가 지금까지 문명을 바꿔온 주요 요소였다는 것이죠. 모빌리티를 통해 거리와 장소를 극복할 수 있는 이동성의 변화가 문명을 변화시켜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과 이를 견인하고 있는 초고속 통신망, 정보기술, 인공지능, 자율주행 자동차 등을 앞세운 디지털 전환도 결국은 에너지, 의사소통, 모빌리티 변화와 아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석유 대신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는 것, 시공간을 초월한 의사소통의 발달,
자율주행 자동차가 인간을 대신해서 모빌리티의 주체가 되는 것이 바로 새로운 문명으로의 전환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요소를 가진 기업이 바로 테슬라입니다.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이루어가고 있고 모빌리티 혁명을 이끌어가고 있으며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과 연결되어 새로운 의사소통의 장을 만들어가고 있는 테슬라는 제레미 리프킨의 설명대로 새로운 문명을 일으키는 요소라는 것이죠. 이러한 새로운 문명을 만드는 기업이 앞으로 엄청난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테슬라의 주가를 폭발시킬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